안녕하십니까, 박병용입니다. 이진석 경제부 선임 기자네요. 이분은 경제포커스라는 난에 글을 쓰셨는데, 지금 또 지나치고 있는, 그냥 겉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행사만 치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모습에 깔려있는 정말로 그 진실한 모습을 보고 이제 글을 좀 써주셨는데, 제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은행이 따뜻한 이자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하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일단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은행장들은 김장을 담갔다. 우리 은행은 지난달 말 은행장과 임직원 등이 취약계층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하나금융그룹은 은행장 아니라 회장까지 나섰다.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저소득층 지원도 했다.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0월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 정릉 3동에서 연탄을 날랐다. 연탄을 받은 한 주민은 연탄이 쌓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 겨울을 준비해 주신 우리 금융에 감사드린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은행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서 10여 년 전부터 은행권의 따뜻한 금융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겨울마다 은행마다 김장을 담그고 연탄을 날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번 겨울에는 금융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은행들이 전례 없는 대규모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조 원 안팎의 큰돈이 될 것이라고 한다. 당사자인 은행들은 내키지 않는 모양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떨떠름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정해진 이자를 받았는데 은행을 죄인처럼 다룬다. 따뜻한 금융은 2011년 당시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꺼내면서 번졌다.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고 했다. 그는 얼마 전 전화해서 김장하고 연탄 나르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따뜻한 금융이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은행과 함께 계속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대통령이 지난 10월 고금리로 어려운 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은 마치 은행의 종노릇 하는 것 같다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했다. 이런 말이 대통령 귀에는 들렸는데 금융그룹 회장들과 은행장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모양이다. 김장과 연탄에 고마워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고 감사드린다 하더라는 보도 자료도 내지만 머슴 신세라는 탄식은 듣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다. 취업자 중 5명 중 1명일 정도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올해 이자이익을 58조 원 정도로 예상한다. 이런 최고 실적을 세우고 있지만 그 뒷면에는 최악의 숫자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은 13조 원을 넘는다. 1년 전에 2.5배나 된다. 연체율은 2.4배인 1.78% 뛰었다. 은행 이자 이익이 커졌다고 이자를 깎아주는 것은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도 있다. 금융당국과 정부의 책임은 없느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따지고 고치고 다시 없도록 해야 할 일이 많다. 정부가 개입하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없는 일도 아니다. 영국 등에서 행제세나 부담금리라는 은행을 이름으로 은행 돈으로 저소득층을 돕고 있다. 똑같은 것 같다. 방송을 두세 번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감정이 이게 일어나서 시장이 있어야 시장 원리도 지켜진다.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대규모 파산과 급격한 소비 위축,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 경제가 기울어지면 경제 원리를 세울 곳도 없다. 타산 같은 이자 이익은 은행이 무슨
신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힘겹지만 이자를 꼬박꼬박 낸 사람들이 만들어줬다. 은행원들 돈잔치에 쓸 돈이 넘치는데 힘들어하는 고객들을 지원할 자금이 없을 리 없다. 대통령께서 이제 뭐 고금리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을 종노릇 하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그 한숨만 쉬셨던 것 같아요. 한숨을 쉬셨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진석이란 경제부 선임 기자가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따뜻한 금융? 이건 그때 2011년 한동훈 신한은행 그룹 회장이 꺼져내면서 번졌는데, 이분은 이제 김장하고 연탄 나르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따뜻한 금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한번 행사하고 뭐 겨울철에 김장 한번 하고 가서 모내기 한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 말고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태산 같은 이자 이익은 은행이 무슨 신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힘겹지만 이자로 꼬박꼬박 낸 사람들이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즉 말해서 이자 수익이라는 것은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해진 이자 받았는데 은행을 저희처럼 다닌다고 금융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정해진 이자 기준은 뭐냐고, 그걸 갖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당하게 이자를 받아야지. 58조 원에 그냥 순수 이자 수익으로만 58조를 벌어들이는 은행들이 있고, 여기에 이자를 내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냐 이거지. 이걸 얘기를 해놓고 조금 더 진행해, 뭐 2조 58조 원 벌어들여갖고 2조 원 갖고 생색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건 차라리 연탄 같은 거 나르지 말고 김장하지 말고 그냥 정당하게 은행 이자를 받아가라는 얘기지. 왜 그런 얘기를 우리 경제부 이진석 선임 기자가, 이거 거의 진짜 뭐 기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피를 토하는 얘기입니다. 그 현실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소위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린다는 우회 국정 책임자들부터 금융감독원 사람들까지, 그 다음에 이런 값비싼 이자를 갖다 물려가면서 자기들은 이런 부분이 해소돼야만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조금 일하다가 이번에 뭐 국회의원으로 많이 차출되었고 나오던데, 그것도 뭐 하나의 카르텔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주위에서 있던 사람들은 또 좋은 자리로 또 나가고, 국민들이 옆에서 이런 얘기를 대통령에게는 직접 전달하지 않고, 대통령도 한번 들었던 것 그냥 한번 얘기하고는 그에 대해서 해결책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지 않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35% 이상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윤 대통령이 그 암울한 5년 기간을 끝내려고 얼마나 지지를 했는지 모르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양상훈 주필 같은 사람이 정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진석 경제부 선임 기자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국가를 염려하고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걱정이 되는 거지. 35% 갖고 내년에 총선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 그래서 가장 취약한 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인요한 씨가 너무 성급하고 어설프게 움직였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 이런 걸 해결해야, 완전하게 해결은 지금 바로는 안 되더라도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그때 국민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중도는 없습니다. 그냥 보고 너무나 하는 그런 정치 행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옆으로 비껴서 있는 거지 우리나라 중도 없어요. 잘하면은 그쪽을 지지하는 거지.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금도 무슨 비례대표 뽑는데 연동형이니 병리병이니 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더 국회의원을 가져가질까 이런 머리만 굴리고 있고, 예산은 어느 쪽에 내 지역구에 어떻게 예산을 배정해갖고 내가 다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을까 이런 꿈꾸기만 하고 있는. 이러니까 중도가 생기는 거예요. 중도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윤 대통령께서 받고 있는 35%의 지지율, 지금 양상훈 주필하고 이진석 경제부 선임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잠깐 언급하다가 왜 이준석 같은 그런 친구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그 허접스러운 그런 행위로 시간을 낭비했는지 모르겠어요. 특권 폐지를 해야지. 지금 우리 장기표 선생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 사람도 자기 욕심 채우려면 어떤 걸 국회의원 한번 하고 했겠지. 그런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다 보니까, 한국 정치를 걱정하다 보니까 지금 특권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글을 쓰고 신문에 글을 올리는 주필들이나 유명한 유튜브들이나, 그리고 제일 처음에 지금 현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 담당자들 특권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깃발을 세우세요. 그래야만이 지금 등 돌려 있는 30%의 중도층이 아니죠. 정말로 꼴사납게들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안 두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우리 윤 대통령께서 받고 있는 35% 지지율에다가 15%고 20%고 바로 얹힐 수 있는 그러한 표를 갖고 돌아설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한번 잠깐 하는 행사, 보이게 하는 행사 이런 거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갖다가 생각해 보고 이걸 고치려고 애를 쓰실 때, 그때 지지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박병호입니다.